스낵타운 채널이 올해 안에 100만이 된다면 제가 가슴에 김호희의 사람들 문신을 한 후 나체로 홍대를 활보하겠습니다. 세 바퀴 가량요. 저는 그냥 너무 기뻐할 것 같은데요. 100만 진짜 되고 싶습니다. 올해 안에. 100만 TV 화이팅. 100만 TV로 화이팅. 김호희로 삼행시 해봐. 오케이. 김치볶음밥에다가 호두 과자를 섞으면은 김 김호희라고 알아? 호 호리 하던데. 스킵 명함 주고 왔습니다. 호이 저희는 스낵타운 불가능은 없다. 우리는 사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스낵타운의 강현석입니다. 네, 이재현입니다. 어떤 걸 담당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낵타운에서 이제 아이디어 제공 및 대본 작성, 그리고 편집, 그리고 촬영, 그리고 배우, 요렇게는 제가 하고 있고요. 현석이 형이 뭐 하고 있지? 저는 제유리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낵타운이 어떤 콘텐츠인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뇌절 코미디라는 장르를 저희가 새롭게 썼고요.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채널명에서 아시다시피 조금 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미디들을 좀 추구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사람들이 이제 웃을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가 뇌절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낵타운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어요? 이 회사 대표 형님이 계세요. 그 이제 코미디계 지금 대부로 불리고 있는 정영준 형님이라고 계신데, 그 형님이 이제 제 어떤 개콘의 어떤 활약상들을 보고 저한테 먼저 이제 연락이 왔었거든요. 유튜브를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팀을 만들기 위해서 현석이 형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현석이 형과 팀을 이뤄서 이렇게 스낵타운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2년? 그 방송국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 형들이 까브라더 쇼라는 공연을 홍대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단원으로 저희 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립극장 발레단원 이런 것처럼 까브라더쇼 그런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거기서 연이 돼서 후에 스낵타운이 네. 그때는 그냥 현석이 형이랑 썸이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올해? 네. 네. 그래서 채널도 올해 만들어졌어요. 오. 올해 초에 만들어져서 지금 감사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한 25만, 26만쯤 된 것 같아요. 구독자가 되게 빨리 늘었네요. 네. 지금 네. 다른 이제 훨씬 많이 성장하신 유튜버들도 많이 계신데 그래도 저희는 뭐 평균 이상 정도의 어떤 수합을 거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러면 개콘이라는 무대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후 달라진 일상? 현석이 형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면 현석이 형도 개콘 끝자락에 나왔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은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히든보이스라는 네. 코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현석이 형이 송강호 성대모사로 나와서 굉장히 재밌게 기억나요. 아세요? 네. 거기 현석이 같은 편에 그거 보셨었어요? 네. 거짓말 같은데요. 진짜.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그 콘서트에 들어가고 싶었던 입장에서 뭔가 거의 한 7, 8년 동안 꿈으로 삼고 들어가고 싶었던 곳인데 없어져서 굉장히 좀 허무하고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콘을 한 2년 조금 넘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좀 허무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 개콘 할 때는 일주일 내내 거기에 이제 쏟아부었고 거기로 이제 출퇴근을 계속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겠다. 약간 이런 도전을 하게 된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개그맨은 어쩌다가 하게 됐나요?
저한테 날카로운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사람들을 웃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직업으로 가져가도 근데 현석이 형은 진짜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개그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보면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스타일의 개그를 추구하는지. 현석이 형을 보면은 되게 일본도 같은 느낌의 날카롭고 이렇게 서슬퍼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버터플라이 라이프 같은 그런 느낌이고 현석이 형은 되게 일본도다. 현석이 형은 일본도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가 일본도 어떤 걸 상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상에서도 많이 웃기다는 얘기가 많이 들으세요? 최근에 이제 좀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한 몇 년 침체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석이 형이 침체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현석이 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집에 이제 혼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웃길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때도 충분히 웃겼을 거예요. 근데 요즘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야 강현석 정말 웃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도 너무 뿌듯해요. 제일님이? 저도 사실 뭐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수업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왜냐면 이게 또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그 수업에 방해가 돼버리면 선생님이 화를 내시고 그렇다고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니까 수업에 조금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재밌는 애드립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이제 너 되게 웃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개그맨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개그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재율이는 진짜 확실하게 어떤 미친 뇌가 있어요. 엄청 미친 파워의 뇌가 있어서 요즘 저를 가장 웃겨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스낵타운을 하기 전과 네. 뭔가 스낵타운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알아보는 것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제 스낵타운을 하기 전에는 이제 개그맨을 할 때도 개콘을 할 때는 이제 가끔씩 계셨거든요. 이제 뭐 옛날에 봉숭아학당에 나올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간간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빈도가 잦은 편은 아니었는데 스낵타운을 하고 나서는 꽤나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이제 틱톡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린 분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20대 초반에서 뭐 10대 후반 그런 분들도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현석이 형이랑 특히 같이 있으면 사실 혼자 있으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같이 있으면은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확실하다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소재와 코너를 짜고 디렉팅하는 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소재는 조금 일상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나 공감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상하게 푸는 방향으로 네. 가려는 것 같아요. 소재는 그렇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사람들이 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너무 첫 이제 시작부터 듣도 보도 못하면은 아예 접근성이 좀 떨어질까봐 시작은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웃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좀 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회의할 때도 조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일상에서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직원분들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다 하면서 이렇게 짜기도 하고 그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을 하는 주기 같은 것도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하고 촬영을 좀 몰아서 하는 그런 편이에요. 회의할 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좀 쌓아놓고 막 10개, 20개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촬영 좀 날 좋은 날에 컨디션 좋은 날에 이제 몰아서 좀 촬영을 하는 그런 편이고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 찍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좀 몰아 찍는 그 옷도 다 준비하고. 옷은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비슷한 옷을 입어요. 네.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저희 그 대표 그 정영준 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너무 이제 옷이 중구난방이면 그리고 이제 겨울에 찍을 때도 겨울에 패딩을 입어버리면은
그 여름에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워 보이니까 아무리 겨울에 찍은 거라도. 그래서 저희가 한겨울에도 막 그냥 저지만 입고 찍고 그랬어요. 와. 왜냐면은 그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좀 더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름에는 그냥 반팔 입고 찍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좀 두려워져요. 반팔 입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제가 뻥이야. 아, 뻥 아저씨요? 네. 네. 뻥 아저씨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네. 뭔가 뻥 같은 현실이 있었나요? 뻥 같은 현실이요? 사실 지금 이 현실이 가장 뻥 같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을 해서 또 이렇게 인터뷰도 나누고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꿈 같고요. 이제 뻥 아저씨 같은 경우는 현석이 형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온 캐릭터라서 그걸 이제 같이 이제 디벨롭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현석이 형이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훈이 말대로 저는 그 부모님한테 조금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게 똑같아요. 맨날 못해 오던 거라서. 현석이 형이 보냈어 이러고 이제 안 보내거든요. 그죠? 부모님도 뻥 같은데 이거 이렇게 좀 느끼시는 뻥이네. 그런 오해가 많고 부모님 별 낯이 없습니다. 근데 뻥 아저씨라는 캐릭터는 사실 다른 유튜버가 하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뻥이야. 형이 뻥 아저씨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고뇌를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뻥. 그냥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아 진짜요? 이게 쉴 새 없이 뻥치는 캐릭터가 있으면 재밌겠다 네. 싶어서 준비하게 됐었어요. 개그를 하면서 가장 큰 난제는 뭐예요? 난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막 힘들어했던 적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난제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재밌는 거를 구상을 하다가 야 이거 마무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그냥 거의 다 짰다고도 그냥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아 이거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짜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막 몇 시간 만에 나온 그런 15초짜리 쇼츠도 있고 그럴 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당신의 악플 뭐 이렇게 뭐 욕하는 건 뭐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요즘 좀 재미없네 뭐 이런 댓글들이 저희는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 짜려고 하고 또 짜고 만족하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사람 감이라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나? 그러니까 항상 난제예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댓글이 항상 달리긴 하거든요. 뭐 어제 것까지 재밌었는데 오늘은 뭐 좀 별로다 이런 댓글이 좀 달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런 댓글이 매일 달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재밌는 거 아닐까? 어제 것까지 계속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짤 때는 최대한 지난 것보다는 조금 더 재밌게 짜자 이게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아마 뭐 느끼실 수도 있고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씩은 더 좀 재밌게 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뭔가 다 찍고 편집을 다 마쳤는데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 네,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다 올리죠.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짧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떤 애드립이 들어갈 군형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 자체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대본대로만 찍으면은 좀 그래도 잘 찍히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범처리는 네.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박재영 PD님께서 저를 이제 면담을 요청을 하셨죠.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유퀴즈 나갔던 거 보고 저한테 만나자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제 캐릭터를 그때는 아마 캐릭터 구상도 안 됐을 때 이런 캐릭터를 이제 만들 건데 성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 캐릭터는 그 이금희 선생님이 이제
하실 거고 그 이규민 선배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곁에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캐릭터 잡는 거는 같이 잡았어요.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걸 요구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갔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네. 나 항상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라는 말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회의할 때. 뭐 이 채널명을 어떻게 할까, 뭘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할까,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 전에 그래가지고 뭘 하지?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채널명을 그래가지고로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만 채널명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네, 채널명은 스낵타운으로 하고 그래가지고라는 말을 저희가 영상 초반에 많이 넣게 됐어요. 회의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잡담을 많이 하니까 자꾸 3,000% 세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못 짤 거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그래가지고라는 말을 이제 많이 차용을 했죠. 그 아까 애사심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쵸. 출근하는 거 좋으세요? 저희는 네. 뭐 저는 좋은데요.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여기 회사에 소속이지만 직원은 아니라서 안 나와도 돼요 사실. 안 나와도 되는데 그냥 저희가 나오는 거라서 안 좋으면 안 나와도 돼요. 안 좋은데 막 진짜 나오면 진짜 변태겠다. 근데 저희는 그냥 나와서 이제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회의할 장소 저희가 사무실이 따로 없어서 여기서 그냥 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찍기도 하고 그런 장소여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소가 마련된 게. 많은 개그맨들이 유튜브라는 무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대에 대한 갈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웃길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도 하고 TV 나갈 사람은 TV에서 웃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TV에서는 나가면은 어찌됐든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불러주는 거니까. 이제 TV 프로그램들에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은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좀 자기 것을 갖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걸 연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편집 정도만 배워서 하면 되는데 유튜브를 사실 하기에는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유튜브를 할 때 개그맨분들이 혼자 하지 않고 다 두 명이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 혼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개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서로 간의 호흡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했을 때 2배가 아니라 한 10배 이상 웃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닐까. 시너지.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카메라 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잡힐 때 그 각각 잡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서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서로 찍어주고 서로 디렉팅 해주고 그렇게. 동료 개그맨들은 네. 주로 어떤 조언들을 주시나요? 동료 개그맨들이요? 네. 다들 잠깐 바빠서 큰 조언을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조언 주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어떤 컨텐츠 재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봐라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사실 딱 그 어떤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뚜렷하면은 그런 조언들 많이 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워낙 다채로우니까 잘 조언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킥서비스라는 채널에 요즘 뭐 2032년 영상 같은 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제 그걸로 딱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제가 가다가도 이런 거 2032년에서 하면 재밌겠다 싶으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거 좀 해봐라 라든지 뭐 싱글벙글 채널 같은 경우는 좀 유부남이랑 유부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재밌겠다 싶으면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사실 저희가 딱 그 저희만의 색깔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어떻게 개콘을 잘 개인적으로 하진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네. 딩동댕 대학교 벙철 조교 네. 선물을 제안받았을 때 그죠. 목소리나 캐릭터 설정이 고민됐을 텐데 어떤 걸 보고 지금의 벙철이를 선택을 했어요? 원래는 그 캐릭터가 대학원생 조교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피곤한 느낌으로 해봐라.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벙철조교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하면서도 제가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막 낼 수 있는 목소리가 많지는 않고 그냥 살짝 이제 쪼아서 내보자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던 거고 딱히 뭐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냥 제 색깔이 많이 들어갔죠. 그 유튜브 네. 유튜버들이 자신만의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캐릭터는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색 같아요? 노란색인데 그 굉장히 조금 친근한 노란색,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란색 같습니다. 오줌색 같은 느낌? 우리한테 모두에게 친근한 그런 노란색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이제 저희가 좀 색깔이 짙게 들어가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비타민 먹은 오줌색 그리고 네. 네, 색타운은 오준색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네. 100만이 된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공약? 공약이요? 100만 공약? 그거 지금 거기에는 조금 없습니다. 네. 100만 예. 그냥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100만 되면 저희 채널 삭제할게요. 네. 올해 안에 100만 되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삭제하고 벌거벗은 채로 몸에다가 기모이의 사람들 문신을 하겠습니다. 진짜? 네. 올해 안에 100만 가자.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되면 네. 여기 가슴 여기 한 켠에 기모이의 사람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켠엔 현석이 형 얼굴 그다음에 여기다가 오늘 사주신 케이크 문신하고 홍대를 나체로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코미디 취향을 어떻게 맞춰 나가나요? 취향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이 좀 많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서로 조금 좋아하는 개그가 사실 재율이는 이만큼의 넓은 폭의 코미디를 가지고 있고 저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재율이한테 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현석이 형이 하는 개그를 좋아해요. 그래서 현석이 형은 현석이 형 개그 하면 되고 저는 현석이 형 개그를 좋아하니까 취향이 맞는 거 아닐까요? 네, 어느 정도 좀 맞아 있었다. 네. 네. 현석이 그래서 형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네,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더 재밌고. 네. 그러면 일상 속에서 언제 많이 웃어요? 정확히 궁금해요. 소확행? 네. 언제 많이 웃어요? 조금 음흉한 생각할 때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누가 막 그쵸 누가 다치고 이런 거 좀 좋아하고 현석이 형은 저 같은 경우는 현실의 소확행이라고 하면은 좀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걸 볼 때 그럴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엄청 크게 힘들어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자잘한 실수나 아니면 뭐 자잘한 좀 어색함이나 민망함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좀 덜 민망하게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신같이 그걸 캐치해서 너 실수했구나, 너 힘들지 지금 이렇게 좀 끌어내주는 스타일. 네. 그러면 이제 힘든 사람들도 그런 거를 좀 코미디로 순화를 시키면서 좀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코미디 자체가 같이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니까 너무 취지에 맞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콘에서 네. 한 캐릭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 캐릭터는 어떤 건지 궁금하고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히든보이스에서 송강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기억에 맞아요. 그거 할 때가 그래도 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현석이 형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딱 멋있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지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천만을 웃기고 싶은 남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천만을 웃기고 싶은 남자 신인개그맨 강현석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천만을 웃기고 싶은 남자 하고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신인개그맨 강현석입니다. 아 그것 때문은 아닌데. 그때도 굉장히 재밌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봉숭아학당도 많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몇 회 안 했는데 받아버려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조금 주도적으로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라서 보통 이제 선배들이 껴줘서 하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후배들끼리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으로 조금 애정을 갖고 만든 코너였어요. 그때 김장준 선배, 그다음에 이세진 선배, 그다음에 저랑 송이지 누나, 동기 누나 이렇게 네 명이서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명의 코드가 또 다 맞고 사실 코너를 하다 보면은 한두 명 정도는 그 코너를 하기 싫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좀 다들 좀 같이 하고 싶어서 만든 코너였고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많이 하진 못했어요. 한 2회 정도? 녹화는 한 4회 정도 했는데 한 2회 정도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직업병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직업병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편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고 거북목 증세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재밌는 소재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다가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 바로 이렇게 메모하는 그런 게 맞아요. 있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꿈에서 기억했던 거는 빨리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빨리 적고 그런 것도 있어요. 잔데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날 때 있거든요. 꿈이 너무 웃기다. 근데 이제 까먹으니까 꿈은 빨리 이제 핸드폰에 적어놓고 나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맞아. 토끼 달 뭐 그렇게 됐다. 뭐 뭐야 이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직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저는 한 10점. 저는 100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5점 만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은 게 직업 만족도도 좋아요. 유튜브라는 게 원래 좀 하고 싶었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가지는데 플러스 이제 재율이랑 함께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자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고 싶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게 좀 틀어지면 또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만큼의 어떤 수익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또 어떤 뭐 사람 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뭐 전혀 없고 그리고 뭐 수익도 막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니까 진짜 꿈의 직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100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쵸. 네. 김호희의 사람들만큼 기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왜냐면은 기자님도 이게 일을 하시는데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게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맞아. 재밌어요. 근데 아마 기자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되게 자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5점 만점에 김호희의 사람들급이다.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로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예요? 네, 유튜브 파트너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정말 좀 재율이가 될 수는 없지만
재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꾸 저에게 줘요. 키도 막 이만하고 매사에 꼼꼼하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친구라서 조금 놀라워요. 저에게 강현석이란 무기 같은 거죠 사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현석이 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현석이 형이 일단 기본적으로 개그맨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 개그맨 동료들도 많은데 왜 현석이랑 같이 유튜브를 하는지 저 사람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동료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죠. 봐라 이 형이 무기다. 현재 지금 메타코미디 클럽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현석이 형이 제 의도대로 굉장히 많이 웃기고 날뛰어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 일본도 같은 차고 있으면 든든한 그러니까 굳이 휘두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차고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험다리 지나가도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이렇게 뭐 어려운 자리가 있어도 현석이 형을 딱 차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뽑으면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뽑지 않아도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거든요. 현석이 형이 이렇게 걔가 하려고만 해서 사람들이 좀 위험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든든한 무기다. 사실 핵무기 같은 거죠. 갖고 있기만 해도 좀 위력이 있는 발사하지 않아도.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나요? 네요. 그래도 아직 개그맨이 아니라서 개그맨이 되고 싶은지부터 먼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그맨이 되고 싶으세요? 개그맨이 되고 싶으세요? 개그맨이 엄청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적당히 웃기면서 살고 그냥 나이가 들어도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조금 나이가 많아지면은 개그감이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도 그때 가서도 10대, 20대를 웃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개그를 하면서 막 존경받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코미디 하면서 이렇게 좀 소소하게 계속 웃기면서 끝까지 되게 재미있었고 좀 재치 있었고 좀 웃기는 사람이다 이런 좀 평을 받으면서 어딘가 묻히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스낵타운은 네.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스낵타운이요? 네. 현석이 형은 왠지 죽어있을 것 같아요. 네. 급사. 그냥 왠지 모를 그런 병에 걸려서 현석이 형이 죽고 엄청난 이름을 떨치고 죽고 싶어요. 그쵸? 이게 죽어야 완성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가가. 맞아. 원래 왕들도 죽고 나서 그 이름이 결정되는 거 아시죠? 뭐 세종, 어떤 왕이었다 이런 것도 이제 세종, 태종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죠. 현석이 형도 죽고 나면 큰죠. 현석이 형이랑 10년 뒤에 스낵타운은 계속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이렇게 좀 소소한 농담거리 같은 그런 영상들을 그냥 하나씩 올리면서 나중 되면은 그냥 좀 더 힘을 뺄 수도 있겠죠. 저희가 다른 일들이 또 많아지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 하루 하나씩은 좀 이렇게 올리면서 사실 좀 인스타그램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채널 자체를 이렇게 소소한 농담 같은 걸 사람들이 보면서 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10년 뒤에 막 채널이 엄청 커지고 막 비대해지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 정도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오래 보고 싶어요. 저도 현석이 형을 오래 보고 싶어요. 급사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하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아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조언이란 게 굉장히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조언 하나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용하나 안 하나의 차이겠지만 제가 이게 주변에 자주 이렇게 후배들이 조언 좀 해주세요 하는 말인데 세계 10대 부자도 이게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부자는 하루에 9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뇌가 잘 돌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하루에 3시간 자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다 다르거든요. 조언을 하는 게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와닿지 않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본인을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콘이 끝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잠시 이제 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 사실 꿈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난 무조건 꿈을 이룰 거다. 근데 못 이루면 어떻게 해요? 못 이룰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꿈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못 이루어도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못 이루어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그 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개그맨으로서 엄청 성공하는 거를 물론 원하지만 이렇게 시도하다가 그냥 못 이루고 죽어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지금 찾았는데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거를 좀 찾으면은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양손으로 이렇게 쥐려고 하면은 어느 손에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욕심보다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쪽으로 도전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